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제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라고 합니다. 첫 저희가 팟캐스트를 열어보고자 이제 모였는데요. 이유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남한테 좀 영감을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리고 좀 나한테도 얘기하면서 그냥 나한테만 얘기하면은 뭔가 진짜 뭐 이기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성장을 시키려고 항상 하다 보니까 뭔가 진짜 의미를 잃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내 목표들, 내가 원하는 성장들, 뭐 운동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냥 그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몸이 커진 걸 보고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고, 뭔가 이 영상 그냥 나 혼자 글쓰기 하는 게 아니라 예, 남한테 좀 하는. 아, 네. 어떤 영감을 주고 싶은 거죠? 뭐 마제님은? 그냥 뭐 그러니까 나한테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좀 들어요. 네. 저는 그냥 저희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열었어요. 어, 왜냐면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되게 흔한 거잖아요. 어떤 게요? 그냥 이제 자존감 높이거나, 아, 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음, 건지 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맞아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원래 인간이 본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기초적인 건데 어떻게 이거를 저희 관점에서 한번 어떻게 풀어 나가는 걸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게 또 음, 모인 것 같네요. 아, 네. 좋네요. 아, 네. 어, 마진님은 근데 네네. 평소에 어떻게 네. 화를 다스리거나 정말 하는 거죠? 저는 뭐 화를 다스린다. 네. 사실 저도 화가 좀 많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동생들이 좀 말 안 듣고 막 그런 거 음, 있잖아요. 첫째다 보니까 동생들이라든지 뭐 게임할 때 뭐 화나 있는 제일 애들이 좀 네, 많죠. 흔히 평상시에 많이 그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네요. 그쵸, 그쵸. 아, 그런 거를 이제 중학생 때 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뭔가 그런 게 그냥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화내서 이게 현실이 바뀌지 않네? 네, 되게 굉장히 티적인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음,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화를 내다가 화를 내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화를 내면 안 되고 해결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저 뭐 화낸 적도 사실 손에 꼽고, 음. 이제 제이크님도 아시다시피 저 이제 되게 화나는 모습 못 보잖아요. 거의. 그쵸, 그쵸. 뭐 제이크님도 뭐 화 거의 없지만 저도 뭐 본 적은 없어서 거의. 음, 뭐 예전에 그 이상한 그 회사 다닐 때 한번. 그쵸. 예. 근데 이게 저도 그렇듯이 이제 어차피 화가 날 상황이면 그냥 음, 최고의 저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거죠. 음, 더 이상 이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최고. 일단 방법 중 기본적인 방법 중 제일 하나. 음, 원인 제공을 하지 않게끔 최대한. 그래야지만 뭐 추후에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최고인 음. 것 같네요.
뭐 근데 그 화 같은 것도 사실 오늘 그 화를 냈다며요 그 지인분께서. 아, 네, 뭐 근데 그 지인분한테 아 이거 별로 화낼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아, 얘기하시고 뭐 조언 같은 거를 하시고 아, 그쵸. 그 조언을 듣고 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 되게 그 제이크님 멘탈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아, 네. 뭐 엄청 저한테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그 친구 이제 그 지인분이 이제 자체가 자존감이 좀 스스로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하는 이성을 끊어놓는다. 정말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인이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방법을 이제 조금 말해줄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마지님은 어떻게 감정을 네. 다스리죠? 궁금해서. 다스린다. 네. 제일 흔히 요즘에 이슈가 되잖아요. 많이 이제 네. 분노 조절 장애. 아, 그리고 이제 순간의 감정으로 정말 되돌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네네. 이제 매스컴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걸 보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마제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스리는지 화를 정말 감정을 그러니까 요즘은 그 누군가가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아, 네. 이제 회사에서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살짝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아, 네. 뭐 회사 좀 그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공장에는 그 회사랑은 다르게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그냥 반말. 아, 존중에 대한 게 없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여러 공장을 좀 많이 가봤으니까 네네. 이게 요기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제 집 주변에 공장이 많잖아요, 되게.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제 주변 사람 중에서도 공장을 뭐 여러 개 다녀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공장은. 아, 근데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제품의 이상이 바로 그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아시지 않아요? 어차피 화를 내봤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회사랑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안 좋은 말을 해버리고 아 맞다, 잘 모르는구나, 살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본능적인 뇌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되게 말부터 먼저예요. 그냥 정말 단면적으로만 보고 그냥 그러니까 그 상황. 진짜로 네. 그냥 보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사과다 하면은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앞뒤 상황에 그 생각 없이 만약 기분이 나쁘면 바로 그냥 뭐라고 해버리는. 그 다음에 아 맞다, 앞뒤 상황이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고 일단 그냥 사실 반말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되게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는 뭐 반말을 그냥 봐줄 수 있지 않냐? 물론 제가 반말을 듣는다고 해서 아 반말하지 말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죠. 사회생활 하는데 좀 네. 힘들죠. 그렇게 오히려 말하면. 더 그냥 더 뭐 욕이니까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로 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는 네. 중에는 이제 성격이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 자리에서 바로. 있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조금 더 상황이 악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매우 악화되죠.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되게 그랬어요. 그 제 의견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도 저는 간부한테 항상 제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군대에서 살짝 비슷한데, 제가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의견을 내면은 제가 성격이 강하구나, 살짝 이제 반항하구나, 사실 이런 뉘앙스로 저랑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아, 그러니까 어떤 그 불편함과 정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제 좀 이제 그렇게 막 바로 행동하시는 분, 앞뒤 상황 생각 안 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죠, 무조건. 이 사람은 반항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항상 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변화도 있었어요. 작은 변화 맞죠? 큰 변화도 있고 실제로 큰 변화도 있고, 근데 그게 큰 변화가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장기적으로 볼 거고 하루 아침 한 달 정도만 볼 거라면은 저는 부딪히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은 편할 거니까. 근데 그냥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심한 것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은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제가 그 상황에서 현재 악화시키지 않고 뭐 존댓말 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살갑게 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더 상황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상황들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화를 날 때 어떻게 다스리냐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저도 이제 좀 짜증이 나요. 오늘도 아. 그렇고 좀 저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들을 할 때마다 뭐 당연히 인간이다 보니. 네. 짜증 나죠. 그래서 속으로 욕하면서 아,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진짜 멋지게 살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속으로. 근데 좀 욕해요. 그게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어차피 네 자유니까. 근데 진심으로.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성공할 생각에 스트레스가 아. 해소가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확고한 이제 목표가 있으므로. 그쵸.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이 다니던 네네. 네, 거기서도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전 이제 회사. 네. 진짜 저도 제이크 씨만큼 화난 적도 진짜 많아요. 저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치일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엄청 화날 때도 많았는데 그 책 한 권이 진짜 마지막쯤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이었죠?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고. 네네네. 제가 거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중요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성을 두는 순간 한쪽 균형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다른 한쪽에서 그 중요한 만큼 누른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죠. 이 세상은 뭐 호르몬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균형이 맞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면은 그 조현병 그렇죠. 환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균형이 있듯이 세상도 균형이 있다라고 이제 그 작가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말고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 그러면 네. 모든 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네요. 모든 그렇죠. 상황에.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아토믹 헤비츠라고 책이 있는데 네. 제임스 클리어라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책. 네. 의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두면 둘수록 부담감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운동 1시간 무조건 끝내주겠다. 나 오늘 2시간 쇠질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부담만 더 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 가서 5분만 운동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제로 가서 5분 하고 나와도 좋아요. 근데 매일 하는 거죠 대신. 그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네 무조건. 네네. 꾸준함. 하지만 5분만. 5분 솔직히 되게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요즘 네. 뭐 유튜브 영상도 5분이 넘어서 다들 그쵸. 영상들이. 그러니까 그 5분만 5분이란 거에 중요성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요즘 중요하려고 되게 두긴 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5분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되게 어느 곳에나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도 훨씬 덜하고, 그 5분 하러 갔다가 뭐 50분 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작은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그게 큰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바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뭐 제이크 씨는 뭐 자기 화를 네네. 어떻게 다스리나요? 일단 네. 저는 꾸준히 연습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매사에 이성적으로 다가가자. 생각하자. 이제 그 다음에 요즘 근래에 하는 제 습관이 네. 원인은 무조건 나에게 있다. 무조건 이제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결과론자였거든요. 네네. 그냥 결과 이 결과만 본다.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자기 이제 마인드셋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원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과정도 더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누구 뭐 직장 동료나 누구나 지인분들이나 만나면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은 원인이 누군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일단 그게 무조건 전제가 적은 거예요. 저 자신, 나. 내가 원인을 파악해야만 이성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최대한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그 상황이 벌어진 원인.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100% 잘못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너 잘못하지 않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차근차근 이성을 잡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도 듣기는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정확히 말을 해주면. 근데 막 앞뒤 다 자르고 너가 잘못하지 않았냐 무조건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또 그렇죠. 되게 그런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래서 항상 다 매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에게 일단 원인을 찾자. 그거를 잘 풀어서 또 말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간격이 격해지면은 막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성을 활용하는 거죠. 최대한 평정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평정심. 네. 근데 그 이성적으로 이게 저는 잘 안 돼. 뭐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
이성적으로 최대한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왜냐면 근데 네. 저도 똑같아요.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전제가 저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정에 되게 치우치는 존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솔직히. 근데 그거를 습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그 컴퓨터라고 치면 기존에 있는 걸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 좋은 영양 습관을 네. 다시 이 프로세스에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삭제. 네. 근데 그게 어렵죠. 진짜 하루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 근데 그 혹시 주변에 보면 화가 많다는 사람들 있잖아. 네네. 좀 있을 거예요. 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저 사람 화가 좀 많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아까 지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지인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 있어서. 근데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또 그거는. 네. 고칠 의향이 있으니까. 아 의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자신이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엄청 많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앞으로 가면서 더. 그게 요즘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쵸. 자기 객관화. 그쵸. 자기 객관화. 근데 뭐 스스로에게 닥쳤을 때 제일 자기 객관화가 평소에는 너무 잘 돼 있더라도 네.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이 닥치거나 그랬을 때는 힘들어요. 그걸 선택을 그렇게 하기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돼 있다고 평소에는 자부하다가도 그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 평소에 많은 진짜 상황에서도 잘 넘어가고 좋게 싸워서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므로 때문에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화내는 게. 네. 저도 그거는 진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존에 자신의 그 만약에 그 화내는 사람, 네네. 화가 많은 사람의 그 기존의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네네. 새로운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인격 그런 걸 탑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방법도 있나요? 방법이요. 네, 꿀팁이라든지. 꿀팁. 그냥 적어두세요. 메모하세요. 메모. 저희 아침에 어떻게 해요? 뭐 아침에 물 한 잔 먹고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럼 냉장고에 붙이세요. 아침에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럼 운전할 거 아니에요. 메모 하나 해두세요. 그냥 배경화면에 적어서 핸드폰 매일 보시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잠재 의식이라는 게 바뀌어요.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도 잠깐 보면 그게 생각나서 이제 계속 그게 쌓이고 조그만 게 진짜 0.01이 쌓이면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받는 기간이 긴 거예요.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기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2G라고 생각해야 돼요. 데이터 속도가 항상. 2G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 받는 속도가 엄청 느려서 인간이라는 원래 사람이 존재가 나쁜 거는 빨리 배우잖아요. 욕 같은 거. 그렇죠. 욕 같은 거 이제 제일 빨리 배우죠. 그런 네. 거. 근데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맞아.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바뀌어보는 게 어때? 그러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충격이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이벤트들이 있어야 네. 정말 있어야지 한번 바뀌지 않을까요? 큰 이벤트들. 네네.